예, 홍준표 대구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 예,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시죠?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요? 자,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내가? 나 절대 아니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한 애를 들어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직 온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치자. 근데 선출직까지 나와가지고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간단하게 말씀 좀 몇 개 묻고자 하는데 지금은 안 돼. 끝나고. 혹시나 끝나고. 아이고 그런 친구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 문정권의 사냥개, 우리를 못 살게 굴던 그 친구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 잡탕당이라도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갈등에 휩싸여 있죠. 그 이유는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크게 말들을 안 해왔었는데, 자, 김 여사를 향해 극단적 표현의 게시판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고발당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헛된 짓거리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동훈이 너 혼나야 돼 너. 자 이거 봐. 건이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이 유튜버는 슈퍼챗 팔이 하느라고 계속 다른 유튜버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고요. 방송의 횟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 내용도 많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저 문제가 됐던 고발을 당한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러 비난을 해왔던 유튜버들이 모여서 생방송을 하더군요. 저희도 잠깐 제가 봤는데 비판 수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글쎄요, 일단 홍준표 시장 말씀부터 제가 예. 잠깐 드리면 그 며칠 전 그저께인가요? 박영수 특검 그 구형 나왔어요. 징역 12년 구형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뭐에 대한 특검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박영수 씨가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서울 고검장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같은 거 이제 변호하고 그러다가 2016년도에 11월 30일에 박근혜 특검의 특검이 됐단 말이에요. 특검이 된 다음에 누구를 팀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팀장으로 임명했잖아요. 한동훈 그 지금 대표도 그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팀장 밑에 그 부팀장격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저런 말씀이 타당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위계 질서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그 라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은 박영수 특검은 인정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인정하지 못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저 지금 당원 게시판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당원 게시판에 그 올라간 글이 900건이 넘는다. 그럼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전체 53만 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걸 갖다 따져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뭐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왜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중질환 형식으로 이걸 확전하는가? 그거는 단순히 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그 충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고발 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미 친한계와 친윤계는 연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고모가 등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고모라는 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에서는 네. 조금 벗어나 있죠. 이분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글을 올려서 그 난동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고모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또 네. 이모도 찾아내야 되고 또 조카도 찾아야 되고 네.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강성배 부회장이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 논란. 일단 저는 친한동훈계에서는 고모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윤계에서는 배우자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모와 배우자의 대결이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모분은 또 익명 게시판보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친한계에서 지금 공격하는 소재가 예.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사실 이거 그냥 한동훈 대표께서 그냥 우리 가족이 했다 안 했다, 혹은 뭐 명의를 도용당했다 안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것을 왜 3주 넘게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는지 참 의아하고, 또 이것을 이런 의혹을 최초로 방송을 한 유튜버를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 유튜버를 고발한 것은 조금 어색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 유튜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 지도자가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이것을 험담을 했냐 안 했냐, 혹은 가족을 시켜서 했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빨리 이것을 밝히시고, 또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명예회복할 일 있으면 빨리 명예회복을 해서 끝내는 것이 좋지. 이게 여당이 너무 한가롭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러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부정 지지율은 72 그대로인데요. 긍정 지지율이 20% 올라갔다가 다시 19로 떨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런 반면에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자, 민주당은 33으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28에서 32로 올라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는 관계없고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당은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분들이 다 대통령도 지지하고, 물론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세력도 있겠죠.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저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요, 고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유튜브를 유심히 봤더니, 예.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글을 쓴 거 있잖아요. 이게 동명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동명이인인지 누군지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글을 안 쓰고 잠적했는지, 내가 동명이인입니다, 내 이름이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는 걸 계속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왜 갑자기 글을 안 쓰고 동명이인인데 예. 안 논의, 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 조작 문제는 이제 저 가족 명의로 이게 쓴 게 뭐 900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게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가족 명의가 이게 가족이라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이게 가족 명의도 동명이인인지, 이거부터 좀 밝히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가족이 진짜 가족이 맞는지. 주진우 위원장의 내용을 보면 가족 명의로 쓴 게 몇 개 안 된다, 이 말은 이게 진짜 가족이 맞는 걸 인정하는 뉘앙스 같기도 하고, 이거부터 이게 깨끗하게 우리 가족 맞습니다, 근데 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